여러분은 하루 낮잠이 오히려 해롭지 않을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낮에 더 많이 잠을 자게 되는데 짧은 오후 낮잠, TV를 보다가 졸기 또는 식사 후 단순히 쉬는 경우가 많죠. 겉보기엔 해롭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나치게 낮에 자는 것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70살이 넘은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낮잠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미치는 6가지 놀라운 영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면 패턴의 방해부터 심장 건강과 인지 기능, 저하의 잠재적 위험까지 지나치게 낮잠을 자는 것이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졸린 기분을 넘어서서 훨씬 더 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최근에 낮잠을 더 자거나 밤에 충분히 자고도 피로를 느끼고 있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모든 낮잠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는 것이 지나친지, 그리고 여러분의 수면 습관이 실제로 여러분의 전반적인 웰빙에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6가지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의 낮잠에 대한 생각을 영원히 변화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번호 1. 밤잠을 방해해요. 좋은 밤잠은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낮잠을 너무 많이 자면 전체 수면 주기가 엉망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생체 시계인 일주기 리듬에 따라 깨어있을 때와 피곤할 때를 조절하죠. 낮에 너무 자주 낮잠을 자면 몸이 혼란스러워져요. 언제 쉬어야 하고 언제 활동해야 할지 알지 못하게 되죠. 이로 인해 밤에 잠들기 어려워지거나 자주 깨거나 이른 아침에 불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많은 노인들이 오후에 낮잠을 자고 밤에 잠들기 힘들어하며 다음날 피곤함을 느끼는 패턴에 빠지곤 해요. 이런 경험은 정말 답답하죠. 더 자도 덜 쉬는 기분이 드니까요. 상쾌하게 일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졸린 상태로 하루를 보내야 하죠. 예를 들어 75살의 은퇴한 전구진 씨를 보세요. 그는 점심 후에 몇 분만 낮잠을 자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낮잠이 길어졌죠. 곧 밤에 잠들기 힘들어지고 새벽까지 뒤척이게 되었어요. 낮에 자주 낮잠을 잘수록 밤에 깊은 잠을 자는 것이 더 어려워졌죠. 결국 그의 수면 패턴은 너무 불규칙해져서 침대에 몇 시간을 누워 있어도 완전히 쉬었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건강한 수면의 핵심은 단순히 자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자는지에 관한 것이에요.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상쾌하고 유익할 수 있지만 긴 낮잠은 몸을 혼란스럽게 하고 실제로 필요한 깊고 회복적인 휴식을 방해해요. 만약 평소보다 늦게까지 깨어있거나 밤에 여러 번 깨거나 충분히 잤음에도 피곤하다면 낮잠이 그 원인일 수 있어요. 번호 2. 인지기능 저하 위험 증가. 날카로운 정신은 나이가 들면서 보호해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 중 하나인데 지나치게 낮잠을 자는 것은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을 실제로 증가시킬 수 있어요. 충분한 휴식은 뇌 기능에 필수적이지만 낮잠을 너무 많이 자면 반대의 효과를 가져와 기억력 문제, 느린 사고, 심지어 치매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낮에 긴 낮잠을 자거나 자주 낮잠을 자는 노인들은 혼란, 건망증, 집중력 저하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낮잠을 너무 자면 밤에 뇌가 정보를 처리하고 유해한 독소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깊은 회복 수면을 덜 취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밤잠이 단편화되면 뇌가 완전히 재충전할 기회를 얻지 못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지 기능 저하가 빨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78살의 은퇴한 교사인 혜린 씨를 보세요. 그녀는 항상 날카로운 기억력을 자랑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작은 실수들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름을 잊거나 물건을 잘못 두거나 간단한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그녀는 또한 평소보다 더 자주 낮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대화 중이나 TV를 보다가도 졸곤 했죠. 의사와 상담한 후 지나치게 낮잠을 자는 것이 뇌의 기능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수면 습관을 조정하고 낮잠을 줄인 후 그녀의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여러분의 뇌는 정신적 자극과 구조화된 수면 패턴이 필요해요. 낮에 너무 많이 자면 독서, 문제 해결, 사회적 활동과 같은 정신을 활성화하는 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줄어들어요. 이 자극 부족과 나쁜 밤잠은 인지기능 저하를 가속화하고 정신적으로 경계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시고 이러한 통찰이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번호 2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계속 진행해 볼까요? 번호 3. 심장 건강 약화. 여러분의 심장은 여러분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지만 지나치게 낮잠을 자는 것은 오히려 심장에 위험을 줄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긴 낮잠, 특히 1시간 이상 자는 경우는 높은 혈압, 불규칙한 심장 리듬, 심혈관 질환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어요. 가끔 낮잠은 유익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낮잠을 자는 것은 심장을 강하게 유지하는 혈액순환과 대사 과정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요. 과도한 낮잠이 심장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중 하나는 종종 밤잠의 질이 좋지 않다는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낮에 너무 많이 자면 밤에 깊고 회복적인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게 되어 몸이 보상하게 되죠. 깨어있음과 수면 사이의 지속적인 변동은 심장에 부담을 주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이고 염증을 증가시켜 심장 관련 문제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74살의 은퇴한 우편 배달부인 지훈 씨를 보세요. 그는 몇 년 동안 매일 오후 낮잠을 즐겼고 그것이 나이가 드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의사는 그의 건강한 식단과 활동적인 생활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그들의 습관을 검토한 결과 자주 긴 낮잠을 자는 것이 밤잠을 방해하여 혈압이 급증하고 피로가 증가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낮잠을 제한하고 밤잠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후 그의 에너지가 향상되고 심장 건강이 안정되었어요. 여러분의 심장은 일관성과 균형을 필요로 해요. 수면 일정이 불규칙하면 혈압과 심장 기능을 조절하는 신체의 자연 리듬이 방해받아요. 이는 심장이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장기적인 심혈관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좋은 소식은 수면 습관의 작은 변화를 통해 심장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낮잠이 필요하다면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짧고 상쾌한 낮잠을 목표로 하세요. 이상적으로는 오후 중반 이전에 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밤잠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수면 패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심장 건강을 체크하면 더 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며 앞으로의 세월을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번호 4. 신체 활동 수준 감소. 나이가 들면서 활동적인 것은 힘, 균형, 전반적인 웰빙을 유지하는 데 더욱 중요해져요. 하지만 지나치게 낮잠을 자면 점차 신체 활동 수준이 감소하게 되어 근육 손실, 느린 대사, 이동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짧은 낮잠은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지만 과도한 낮잠은 여러분을 느리게 만들어 하루 종일 활동하기 어렵게 만들죠. 자주 낮잠을 자는 것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움직임을 대체하는 거예요.
낮잠을 더 많이 자면 걷거나 스트레칭하거나 몸을 강하게 유지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움직임 부족은 근육 약화, 유연성 감소, 넘어짐 및 부상의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몸은 움직임을 필요로 하고 덜 움직일수록 힘을 되찾기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 77살에 은퇴한 목수인 민수 씨를 보세요. 그는 예전에는 동네를 걷고 정원을 가꾸고 작은 집 프로젝트로 바쁘게 지냈어요. 하지만 낮잠을 더 길게 자게 되면서 점차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이 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점심 후 짧은 휴식이 몇 시간 동안의 비활동으로 변하게 되었고 한때 강했던 다리가 약해지기 시작했죠. 낮잠이 에너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은 후 그는 낮잠 대신 짧은 산책과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몇 주 안에 그는 더 강하고 더 경계하며 건강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움직임을 줄이면 대사가 느려져서 체중이 쉽게 증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소모하기 어려워져요. 규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약해져서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 계단 오르기, 장보기 같은 일상적인 작업이 예상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러한 감소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며 많은 사람들은 상당한 힘을 잃을 때까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휴식과 움직임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낮잠이 필요하다면 20분에서 30분으로 타이머를 설정하고 휴식 후에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간단한 집안일 등 활동을 우선시하면 몸을 계속 참여시키고 장기간 비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었고 활동적으로 지내면 독립성, 이동성, 전반적인 활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시고 이러한 통찰이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번호 넷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계속 진행해 볼까요? 번호 5. 기분과 정신적 웰빙의 영향. 여러분의 정서적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하며 지나치게 낮잠을 자는 것은 기분, 동기부여, 전반적인 정신적 웰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낮잠이 휴식과 재충전의 방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나치게 낮잠을 자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단절된 느낌이 들고 심지어 우울해질 수 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긴 낮잠이 여러분의 몸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자연 생산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은 기분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지면 뇌가 이러한 기분 좋은 화학물질을 생산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짜증이 늘고 동기부여가 낮아지며 불안한 기분이 들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사회적 고립, 활동에 대한 관심 감소, 심지어 우울증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73살의 과부인 지민 씨를 보세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낮잠을 더 자게 되었고 그게 시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스스로 위로했어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이 예전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즐기던 취미에 대한 관심을 잃고 사회적 모임을 건너뛰며 더욱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죠. 그녀의 오후 낮잠은 그녀를 상쾌하게 해주는 대신 더 피곤하고 단절된 기분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낮잠 대신 짧은 산책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한 후 그녀의 기분이 극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과도한 낮잠이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방법은 여러분의 몸이 자연광에 노출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햇빛은 여러분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해요. 실내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자면 뇌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햇빛을 덜 받게 되죠. 이는 계절성 우울증, 만성 피로, 전반적인 정서적 불균형에 기여할 수 있어요. 수면과 기분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낮에 너무 많이 자면 여러분의 몸이 건강한 수면 각성 주기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감정의 기복, 불안 증가, 전반적인 정신적 회복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만약 기분이 우울하거나 에너지가 낮거나 동기부여가 부족하다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하기 전에 수면 습관을 조정해 보세요. 기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과도한 낮잠을 의미 있는 활동으로 대체하는 것이에요. 긴 낮잠을 자는 대신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짧은 산책을 하거나 즐거움을 주는 취미에 참여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가 에너지를 높이고 정신을 활성화시키며 지나치게 자는 것과 함께 오는 감정적 침체를 예방할 수 있어요. 핵심은 균형을 찾는 것이에요. 필요할 때는 쉬되 낮잠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는 활동을 대체하지 않도록 하세요. 활동적이고 정신 건강에 유의하면 더 활기차고 동기부여가 되며 주변 세계와 연결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번호 6. 혈당 수치 변화. 여러분의 몸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섬세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낮잠을 자는 것은 이 과정을 방해하여 인슐린 저항성과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짧은 낮잠은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지만 긴 낮잠이나 자주 자는 낮잠은 몸이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방해하여 불안정한 혈당 수치를 초래할 수 있어요. 이는 노인에게 특히 우려스러운 일인데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하는 것은 지속적인 에너지, 정신적 명확성, 전반적인 대사 건강에 필수적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장시간 낮잠을 자면 신체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덜 움직이면 몸이 포도당을 처리하는데 덜 효율적이 되어 식사 후 혈당이 급증하고 대사장애 위험이 증가하게 되죠. 또한 낮에 너무 많이 자고 밤에 잠들기 힘든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혈당을 제대로 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76살에 은퇴한 트럭 운전사인 도윤 씨를 보세요. 그는 젊었을 때 혈당 문제를 겪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낮잠을 더 자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더 피곤해지고 체중 증가에 어려움을 겪으며 단 음식을 더 많이 찾게 되었어요. 다음 의사 방문에서 그는 자신의 혈당 수치가 정상보다 높다는 것을 알고 놀랐어요. 몇 가지 변화를 준 후 낮잠을 제한하고 가벼운 활동을 늘리고 규칙적인 수면 일정을 유지한 후 그의 혈당이 안정되고 하루 종일 더 많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과도한 낮잠은 또한 여러분의 몸의 인슐린 민감도에 영향을 미쳐요. 너무 많이 자면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호르몬인 아디포넥틴이 덜 생성돼요. 이 호르몬의 수치가 낮아지면 인슐린 저항성의 위험이 증가하여 몸이 설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워져요. 시간이 지나면 이는 체중 증가, 피로 증가, 제2형 당뇨병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안정적인 혈당 수치를 유지하는 핵심은 수면과 움직임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낮에 피곤함을 느낀다면 긴 낮잠 대신 부드러운 스트레칭, 짧은 산책, 가벼운 집안일로 대체해보세요. 또한 규칙적인 밤잠 일정을 설정하면 몸의 자연 리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어 지나치게 낮잠을 자는 것을 줄일 수 있어요. 이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시고 이러한 통찰이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번호 6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무리 생각,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을 잠시 되돌아보세요. 낮잠이 나이가 드는 자연스러운 부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낮에 너무 많이 자는 것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이는 밤잠을 방해하고 심장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신체 활동을 줄이며 기분에 영향을 미치고 혈당 수치에 간섭할 수 있어요. 이러한 영향을 이해하면 장기적인 건강과 웰빙을 위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좋은 소식은 낮잠을 완전히 없앨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적절한 균형을 찾으면 됩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짧고 상쾌한 낮잠은 자연스러운 수면 주기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낮잠이 길거나 자주 필요하다면 이는 밤잠을 개선할 필요가 있거나 일상에 더 많은 움직임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영향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수면 습관과 전반적인 웰빙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작은 변화를 할 수 있을까요? 때때로 가장 작은 조정, 예를 들어 낮잠을 위한 타이머 설정, 가벼운 활동 늘리기, 규칙적인 취침 시간 유지하기가 매일 느끼는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아래에 오늘 배운 것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중요하니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저희에게 큰 동기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